강릉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하루에만 15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강릉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높였습니다. 작은 학교를 찾아다니던 영어 체험버스가 10년 만에 운영을 마칩니다. 작은 학교들이 소외받지 않을 대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동해안 지역에서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지역 경기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강릉과 양양 등에서 광역 수렵장이 운영됩니다. 입산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문화원의 기타 강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N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확진자의 접촉자들까지 더해 오늘 하루에만 15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강릉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6일까지 폐쇄 조치된 강릉문화원입니다.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기타 강좌의 강사인 42번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N차 감염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어젯밤과 오늘 오후까지 강릉에서 1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11명이 42번 확진자와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명의 추가 확진자는 문화원에서 42번과 접촉했고 6명은 42번에게서 감염된 수강생인 44, 45, 46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46번 확진자가 근무하는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감염 경로가 불투명했던 40번 확진자까지 모두 42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타 강좌 강사발 확진자는 모두 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3명은 41번 확진자가 방문했던 목욕탕에서 접촉한 사람이고 1명은 관내 대학생입니다. 한편 추가 확진자 가운데 중학생과 유치원생이 나오면서 해당 학교들은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강릉시는 지역 확산 위험이 심각하다고 보고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3단계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지만 전국적으로 아직 3단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계 조정을 우리 강릉시가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존 2단계보다 강화된 내용으로는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노래 연습장과 실내 체육시설, 판매 홍보관 등은 아예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100명 이상을 금지했던 모임이나 행사도 50명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주말이 코로나19 N차 감염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일주일간 시민들의 외출과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속초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속초의료원 격리입원 치료병동 근무자인 30대 1명과 40대 1명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 속초 41번째와 42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현재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상이면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개정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은 누구나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무증상 감염자가 많고 지역사회에서 방역망을 벗어난 잠복 감염자가 많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에서는 강릉과 정선, 춘천, 원주 등 8개 시군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과 교직원이 급증하면서 등교를 못하는 학교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 오전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72명, 교직원 28명 등 100명의 학교 구성원이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등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한 학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고등학교 각 5곳, 중학교 6곳 등 21개 학교라며 연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고치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5천만 인구가 사용하면 버려지는 마스크는 얼마나 많을까요? 이 넘쳐나는 폐 마스크를 재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이 버려지는 마스크로 방역용품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각양각색의 폐마스크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2달 동안 원주 지역 공공기관과 대학교에서 수거 캠페인을 통해 모인 양입니다.
수거된 마스크는 1,600여 장. 소독 작업을 거쳐 일일이 줄을 제거한 마스크는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프로필렌으로 녹여 터치 프리키로 제작됐습니다. 터치 프리키는 공용 장소에서 손을 대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스위치를 누를 수 있는 방역 용품입니다. 연세대 학생들이 지역 자원과 인적 자원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강원 혁신 포럼의 실행 의제로 폐마스크 재활용 아이디어를 제시해 선정됐고, 마스크 줄을 떼는 수작업은 발달 장애인들이 맡아 직업 체험 기회와 부수입에도 보탬이 됐습니다.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분들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또 수고비를 받아서 이용인분들의 간식비로도 또 쓰여졌고요. 학생들은 터치 프리키 제작에 그치지 않고 대학의 링크 사업비를 지원받아 각 가정에서 폐 마스크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키트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스크 개인용 수거함 키트를 이제 배부해드려서 마스크를 많이 모은 다음에 그런 마스크들을 이제 재활용해서 화분이나 이런 관광용 굿즈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원주에서 공적 마스크로 판매된 양은 약 40만 장. 전국적으로는 일주일에 4천만 장에 달합니다. 여기에 온라인 등 개별 구매량까지 더하면 실제 마스크 사용량과 그에 따른 폐기량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위협 등 골칫거리가 된 일회용 마스크. 폐마스크 재활용 연구는 물론 가정에서도 이렇게 철사와 고무줄을 떼어내 별도의 수거함에 배출하는 등의 사회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원어민 교사 배치가 어려운 작은 학교를 찾아다니던 영어 체험버스가 10년의 역사를 끝으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강원 외국어교육원은 국제교육원으로의 개편과 함께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작은 학교가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도내 구석구석 작은 학교 아이들을 찾아가던 영어 체험버스가 멈춰서 있습니다. 군데군데 녹이 쓸고 낡은 내부 시설에는 열심히 달려온 10년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 배치가 어려운 도내 작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찾아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영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올해 2학기를 끝으로 영어 체험버스 운영이 끝남에 따라 작은 학교로 찾아가는 영어 학습 프로그램도 종료됩니다. 대신 내년 국제교육원 개편에 맞춰 세계 시민교육 캠프 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작은 학교 25명 규모로 지원하던 것을 모든 학교에 80명까지 참여하도록 늘리고 코로나 이후 증가하는 비대면 교육 수요를 위한 온라인 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닉스부터 스피킹은 물론 간단한 라이팅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영어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정에 있는 PC를 이용하거나 학생들이 원하면 스마트 기기 대여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매년 3대1 이상 경쟁이 치열했던 찾아가는 영어버스의 은퇴 소식에 작은 학교들은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강사분들이 일단은 열정적이고 또 수준이 또 높으신 분이어가지고 그 학생들이 만족도가 되게 높고 그 나라 이제 문화 체험, 게임도 하고 그래서 아주 즐겁게 애들이 재미있게 참여를 했습니다. 강원도 농산어촌 구석구석을 10년간 달려온 영어 체험 버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가운데 작은 학교가 외국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동해안 지역의 경기가 계속 주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강릉 지역의 경우 지역의 주간 매출 추이가 8월 이후 지난해보다 계속 낮았고 특히 코로나 재확산 시기에는 지난해 동기보다 30%나 밑돌았습니다. 속초시와 삼척시, 동해시도 지난 10월 이후 주간 매출 추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10%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고성군과 양양군은 8월 이후에도 코로나 재확산과 관계없이 많을 때는 지난해보다 60%가량 뛰고 적을 때는 20%가량 내려가는 등 변동폭이 컸습니다. 오는 14일부터 광역수렵장 운영이 시작되면서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릉시는 시민들에게 광역수렵장 구개 입산을 자제하고
입산할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옷을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역수렵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강릉과 양양, 홍천 등 도내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영동 지역과 춘천, 원주를 중심으로 강원도 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강릉과 춘천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62%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고 속초는 0.33%, 원주는 0.31% 올랐습니다. 특히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고 비규제 지역이라 취득세와 종부세 부담이 적은 것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공개 매각이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산불 이재민들이 사용하던 조립주택 277동 가운데 구매를 포기한 조립주택 등을 일반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